오늘은 퍼지 매핑이라고 하는 딥러닝은 아니에요 이거는. 딥러닝은 완전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사실 그 단어가 쪼끔 애매하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세 자체가 다 LLM에 좀 치우쳐져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실무에서 어떤 겪는 일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태스크가 있는데 뭐냐면 엔티티 매칭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어요. 엔티티 매칭 엔티티. 또는 뭐 레코드 링키지라고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데 되게 막 핫한 주제는 아니긴 한데 어 어디에서나 필요한 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말 그대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두 개의 엔티티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하나 이 예를 들어 이거 달링턴이라는 것과 이 달링턴 B 이렇게 두 개가 네임이 다를 때 사실 이게 같은 걸 가리키는 건데 표현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매칭을 시켜 줘서 정확성을 높이거나 또 꼭 정확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경우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단순히 LLM을 쓴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커지면 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쪽에 뭐 100만 줄이 있고 반대쪽에 100만 줄이 있으면 이 하나의 매칭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당 100만 개의 그 쌍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곱하기 100만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어떤 또 인덱싱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오늘 할 내용은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쪼끔 룰 룰 베이스라고 하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ML이나 DL 딥러닝은 이제 블랙 박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세부를 다 뜯어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쪼금 더 고전적이고 해석이 가능한 룰 베이스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지 매핑이란 건 뭐냐면 퍼지라는 거는 영어 단어가 이제 쪼끔 희미한 뭐 애매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퍼지한 애들을 매칭해 주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오타나 그리고 어떤 포맷을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퍼지한 페어들을 매치해 주는 여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화하는데 크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봤어요. 해밍 디스턴스, 자로 시밀러리티, 레벤슈타인 시밀러리티, 그리고 엔그램 시밀러리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해밍 디스턴스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스트링이 같은 길이일 때만 적용이 되는 치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그 1대1 그 캐릭터를 매칭했을 때 얼마나 다른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의 개수를 세는 게 이제 해밍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트링과 두 번째 스트링에서 각 자릿수마다의 그 캐릭터를 비교해서 다른 애들을 다 더해 주면 해밍 디스턴스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로 시밀러리티랑 자로 윙클러 시밀러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름에서 온 거고 자로라는 사람하고 윙클러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고 어 자로 시밀러리티에서 무언가가 추가된 게 이제 자로 윙클러리예요. 그럼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음 이것도 역시 그 캐릭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NLP 그 딥러닝을 이용한 NLP로 가면은 그 스트링 자체를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거를 벡터화해서 그거로 이제 시멘틱을 비교하잖아요, 그 수치상으로.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 다 그냥 그 스트링 자체로 비교를 하는 거라서 확실히 고전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로 시뮬러리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그 매칭 캐릭터스를 숫자를 다 세요. 그다음에 그 매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같은 캐릭터들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매칭된 애들 중에서 순서가 바뀐 애들 그거를 세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두 개의 스트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제 치환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M이 그 매칭 캐릭터의 숫자를 나타내고 P는 이 매칭한 애들 4개 중에서 지금 2 개가 순서가 바뀌었죠, 이하고 R이. 얘네 2 개를 보시면. 그래서 T는 아 이제 순서가 다른 애들이 2 개니까 트랜스포지션 그니까 위치를 바꾸면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개가 다르면은 그거의 절반인 한 번만 바꾸면 두 개의 위치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맞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다른 애들의 개수를 총 센 다음에 거기에 나누기 2를 해 주면 그게 number of transposition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스트링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링 예를 들어서 윙클러이라는 단어와 welfare이라는 단어의 자로 similarity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윙클러라는 단어의 길이는 7 이죠. 그래서 이게 7이 되겠고 여기도 7이 되겠고 welfare는 7 캐릭터니까 M은 여기서 지금 매치하는 글자가 WLER이니까 4가 되겠고 그다음에 4 분의 이거 바뀌었네요. M분의 M-T인데 T는 아까 말했듯이 이 전치라고 하나 이걸? 네 위치를 맞아요. 바꾸는 거? 잔치 맞아요. 네. 전치해야 하는 캐릭터는 지금 하나죠. 왜냐면 WLER 이렇게 썼을 때 E하고 R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1이 되고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나서 4 분의 3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3 분의 1로 평균화를 해 주면 그게 자로 시뮬러리티입니다. 보시면 윙클러과 웰페어는 0.63의 유사도를 갖고 있네요. 그다음에 자로 윙클러는 뭐냐면 자로 시뮬러리티에서 쪼끔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쪼금 더 그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 스트링의 시작점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단어 2 개가 있으면은 보통 그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자로 윙클러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로 시뮬러리티 더하기 이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로 더하기 어떤 그 앞에 있는 스트링들에 대한 그게 비슷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쳐 주는 거죠. 예 여기서 P는 뭐냐면 그 얼마나 웨이트를 줄 거냐.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음. 보통은 0.1로 놓는다고 하고 이 L은
그 앞에서 따졌을 때 두 몇 개까지 몇 개의 캐릭터가 똑같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자료 시뮬러리티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각 스트링에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몇 개까지가 같은지 그걸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산이 되겠고 그러면 더해 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르사랑 마르타 이런 지금 오타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예시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Zero Similarity고 보시면 앞에 세 글자가 같죠. MAR, MAR 그다음에 T고 얘는 H라서 이 세 개만 따지게 되면은 이 L이 3이 되는 거고 P는 아까 0.1로 설정을 해 뒀으니까 이 공식대로 하면 0.96이 나왔네. 그래서 Zero Similarity를 했을 때보다 쪼금 더 높은 유사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가 같다는 거에 조금 더 점수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벤슈타인이라는 또 유사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Edit Distance Algorithm이라는 게 기반이 되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 그래서 이런 키튼하고 시팅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 키튼을 어떻게 에디트 그러니까 편집 바꿔야지 이 시팅이 될까? 그거에 대한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음 여기서 한정하는 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그 스트링에 가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insertion 어떤 캐릭터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deletion 어떤 캐릭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substitution 어떤 캐릭터를 빼고 거기에 이제 다른 캐릭터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벤슈타인 디스턴스는 꼭 나오는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라는 건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 코딩 테스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별로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안 하는 분야인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 비디오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쉬운 그 난이도는 아니라서 보시면 리코드에서 hard proble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관심이 생기실 때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키튼이라는 것과 씨링이라는 이 두 단어의 레벤슈타인 시밀러리티를 뭐 디스턴스를 따진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사실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그냥 SITT로 리플레이스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근데 효율적이가 않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쨌든 이 알고리즘의 핵심일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만을 이용해서. 근데 그 방법이 어쨌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쓰인다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찾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일단 K를 S로 바꾸고 그다음 뭐 E를 I로 substitute 하고 마지막에 이제 G를 insertion 해 준다. 그래서 총 3 번의 edit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레벤슈타인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트링 사이의 레벤슈타인 디스턴스는 3 이고 이걸 통해서 similarity를 구해야겠죠. 그거는 쪼끔 흔하게도 그냥 normalize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스트링 중에서 더 길이가 긴 거에 길이를 갖고 와서 분모로 넣고 총 에딧한 디스턴스를 분자로 넣고 그거를 1 에서 빼주면 그게 이제 레벤슈타인 시뮬러리티로 변형되는 과정이고
이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가 항상 이 매트릭스들을 그 나온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아무것도 없는 스트링하고 그러니까 그냥 empty string하고 empty string하고의 차이는 0 이죠. 그다음에 empty string하고 k의 차이는 1 이죠. 왜냐하면 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반대로 보면은 뭐 k를 빼면 이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 칸은 뭐를 의미하냐면 빈 그 empty string과 ki까지 그거의 거리는 이제 edit distance는 2 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패턴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이 이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3 개의 셀을 보는 거예요. 3 개의 셀을 봐서 가장 작은 애를 골라요. 여기선 0 이죠. 그럼 0 인데 S하고 K는 다르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음. 1을 더해 주면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S하고 KI를 비교할 때는 이 칸에 해당되는 건데 이 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거는 미리 다 풀어 놨으니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먼저 채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 나가는 방식인데 그래서 KI하고 S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러니까 S하고 I를 비교하기 이전에 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칸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여러 개로 쪼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 S 그래서 이 3 개의 칸을 봤을 때 가장 작은 애가 1 이죠. 그다음에 이 S하고 I는 다르니까 1을 더해 줘서 2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I하고 I는 같은 거죠. 그니까 edit이 필요가 없죠. 그니까 이 3 칸에서 작은 애 1 아. 얘를 그대로 그냥 갖고 오는 이런 패턴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쪼끔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지금 바로 이해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코딩 테스트 하실 때 아마 그게 공부하게 된다면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굳이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패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벤슈타인 디스턴스에서 쪼끔 더 발전된 게 조금 더 발전됐다기보다 그냥 뭐 뭔가 하나 추가된 게 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메로 레벤슈타인 디스턴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는 insertion, deletion 그리고 substitution 3 가지 오퍼레이션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1 가지 오퍼레이션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transposition이라고. 그래서 이건 역시 접한 캐릭터를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추가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시뮬 큐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있는 게 ngram similarity라고 해서 ngram이라는 건 이제 저번에 한번 상우님 발표하실 때 나왔었는데 하나의 음. 스트링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쪼개는 거예요, 여러 개로. 그래서 n이 몇 개의 캐릭터 단위로 쪼개서 볼 거냐는 뜻이고 가장 이제 세 자잘하게 쪼갤 수 있는 게 unigram이죠. 이 uni는 1 이라는 뜻이고 by는 2 라는 뜻이고 try는 3 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뭐 4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뒤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example이라는 어떤 스트링이 있으면 이걸 unigram으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고 bigram으로 쪼개면 이렇게 2 칸씩 해서 이렇게 쪼개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similarity를 비교하냐, 유사도를 구하냐 하면은 어 어떤 2 개의 단어가 있을 때 example이랑 samples라는 2 개의 단어를 비교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유사한가? 그러면은
바이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걸 두 개로 잘랐을 때 이런 이 example은 이런 단어장이 나오고 샘플스는 이런 바이그램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를 사실 보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를 보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고 이 자체를 하나의 셋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트가 그냥 집합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용어가 좀 많은데 그냥 자카르 디시밀러리티라는 또 그 유사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IOU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1하고 S2를 보면은 어 총 몇 개의 바이그램이 나올까요? EX, XA, AM, MP, PL 지금 PL하고 LE는 겹치죠 얘네. 그럼 얘는 하나로 카운트하는 거고 얘도 하나로 카운트하는 거고 총 8개의 서로 다른 바이그램이 나오죠. 그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겹치는 바이그램 또는 n그램이 AM, MP, PL, L이니까 4개가 있겠죠. 그래서 8분의 4 해서 0.5가 이제 이거를 자카르드 시뮬러리티로 구한 그 n그램 유사도가 되겠고 또한 이거를 벡터화해서 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그거는 나랑 똑같이 이걸 보캐뷸러리를 만들어서 총 이렇게 8개 단어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그거 하는 거죠. 그 인덱싱 해 주는 거죠. 그래서 S1 example이라는 단어 안에는 EX, XA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를 일일로 넣고 그 샘플스는 이렇게 해서 일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벡터로 봐서 얘네를 그냥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적을 해준 다음에 얘네 크기로 노멀라이즈를 해 주면은 예 코스 그 n그램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평생 안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어딘가에서는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상 뭐 서치 엔진에 검색 엔진에도 많이 쓰이고 어쨌든 저도 실무자로서도 쓰는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사실 그 문제는 인덱싱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효 계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게 100만 개고 얘가 100만 개면은 그거를 무식하게 그냥 다 따진다고 하면은 그게 너무 계산량이 커져서 그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게 엄청 낮습니다, 나중 가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한 게 인덱싱 방법인데 그것도 다음에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잠깐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퍼지 매칭을 하는 이유가 네. A라는 단어가 있고 B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두 개의 단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퍼지 매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서브워드 단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서버드라고 치면 이제 단어를 그 캐릭터로 이제 쪼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인베딩 레이어에서 나왔었던 뭐 패스트 텍스트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발표는 안 했었지만은 DT였나? 예, 그런 알고리즘이랑 비교했었을 때 얘는 이제 뭐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딥러닝 연산 기반으로 그 네네. 연산이 그럼 연산량에서의 장점이 있죠? 왜냐면 그 네. 인베딩 그걸 사용하려면 어쨌든 그게 훨씬 느려요, 인베딩을 사용하면.
아, 인베딩 대비해서 얘네들은 이제 연산 네. 코스트는 적은 편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번호이 3개인 건데, 이제 가운데 이제 해밍 디스턴스였나요? 그 해밍 디스턴스 밑에 있는 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적용된 거. 네.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연산 코스트를 따진 다음에 그 코스트 기반으로 이제 단어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연산 코스트가 왜 나오죠? 그게 갑자기? 연산 그러니까 코스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어쨌든 숫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까놓고 보면은. 그쵸. 예, 그게 이제 그게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연산 코스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단어가 변화가 되면은,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네네네.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 개 단어 사이의 유사도는 멀어진다. 요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코스트,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해하기로, 코스트 예. 말하는 거구나. 아, 이 코스트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그 연산 코스트랑은 다른, 그러니까 연산이 여기서 컴퓨터 연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스트링을 변형하는 그 코스트를 말씀하시는. 어, 여기서 이 코스트는 네네네. 그냥 그 캐릭터 하나 바꿀 때마다 그게 이제 비용 1이 든다. 이걸 그냥 아, 코스트고, 예, 예. 컴퓨터 연산 코스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생각하고 쓴 코스트는 아니죠. 음흠. 네, 혹시 다이나믹 프로.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혹시 코드로 작성을 해보셨나요? 아니야, 안 해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또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랑 타임 컴플렉시티 둘 다 m by 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개의 스트링의 크기 길이 곱한 거. 음, 왜냐면 어쨌든 이 매트릭스를 뽑아내는 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핵심이라서 이거 m by n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저도 코딩 테스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